시장 분위기를 쫓아가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죠. 오늘 하루 동안에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각각 마이너스 6% 그리고 마이너스 10%의 흐름을 기록하면서 국내 증시를 전체적으로 끌어내렸어요. 특히나 이번 주 상당한 강세가 이어졌던 LG전자라든지 LG CNS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 같은 젠슨왕 관련주들 역시 낙폭이 상당히 컸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지금 상당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겁니다. 시장의 주도주들이 모두 하락하는 흐름이었기 때문에 도대체 어디서 주식 투자의 기회를 찾아야 하는지 고민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주목해야 되는 기업들, 어떤 이슈와 어떤 수급적인 분위기에 따라서 우리가 투자 전략을 세워가야 하는지. 자, 결국에는 한국 증시는 무조건 반등할 거예요. 하지만 지금 손실이 난 내 계좌를 빠르게 복구시키기 위해서는 확실한 종목들을 잡아 두셔야 되겠죠. 그러한 기회가 준비되어 있는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확인하기 전에 영상 좋아요와 구독 꼭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라고요. 주통령과 함께 다음 주에 주식 투자를 준비해가는 보람찬 시간을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통령입니다. 일단은 이번 주 한국 증시가 어떤 식으로 흘러갔는지부터 체크를 해볼게요. 자, 코스피는요 9,000포인트를 목전에 두는 흐름이 이어졌으나 대형주들의 주가 급락세가 시작되면서 결국에는 이번 주 마이너스 3%의 흐름으로 마감을 했고요. 자, 코스닥은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도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타났죠. 아무래도 코스피 대형 종목으로 수급 쏠림 현상이 이어지다 보니까 좀처럼 코스닥 종목들이 반등의 빌미를 찾지 못하고 있어요. 자, 이러한 흐름은 다음 주에도 계속 될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명확한 투자 이슈가 생기기 전까지는 굳이 여러분들이 코스닥에 주목할 필요가 없다. 자, 사실 정부에서도 코스닥 부흥 정책이라든지 이것저것 준비 중이긴 해요. 하지만 지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결국에는 2차전지 테마라든지 제약 바이오 쪽으로 수급이 조금 돌아야 그래야 증시가 조금 반등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데 2차전지 쪽은 아무래도 실적이 조금 마음에 걸려. 그리고 제약 바이오는 이슈도 있고 기업들 매력도도 상당히 높아요. 근데 우리가 제약 바이오 투자할 때 보통은 10% 20% 수익 내겠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뭐 2배에서 10배까지 이 정도의 수익률을 노리고 진입을 하잖아요. 하지만 지금의 시장 분위기가 어떻다? 자, 굳이 제약바이오에 투자하지 않더라도 뭐 반도체에 투자를 해도 2배, 10배씩 수익이 나는데 굳이 임상시험이 성공할지 실패할지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그런 제약바이오 테마에 투자할 필요가 있을까? 자,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여러분들이 투자를 이어가실 때 체크를 해야 되는 키워드는 상당히 단순합니다. 첫 번째는 반도체. 자, 그 중에서도 지금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빠지면서 소부장 기업들이 조금씩 꿈틀대고 있어요. 그렇다면 어떤 소부장 기업을 사야 하는지, 그리고 투자를 이어갈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자, 바로 이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는 지금 현재 한국 증시를 강타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슈, 자, 젠슨왕의 방문이죠. 오늘까지 이 관련주들의 낙폭이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중에도 보면 로보스타, 자, 오후 들어서 주가 강세가 시작되더니 결국에는 최저점 마이너스 13%까지 하락했다가 최고 23%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젠슨왕 대장주 LG전자 역시 금일 프리마켓에서도 한 차례 강세가 나타났었고 로보스타의 주가 강세가 이어지면서 같은 타이밍에 수급이 유입되는 흐름을 확인할 수가 있었죠. 물론 매도 압력은 굉장히 강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주 분명히 젠슨왕 관련주들 또 한 번의 기회가 펼쳐진다. 그렇다면 어떤 포인트를 노려야 하는지 이 역시도 영상 뒤에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일 대형주들 중에서 유일하게 주가를 상승시키면서 마무리하고 있는 삼성전기, 이러한 흐름이 나타난 그 중심에는 MLCC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주에도 이에 대한 기대감이 유지가 될 수 있을지, 그리고 삼성전기와 함께 지켜보면 좋을 종목이 뭐가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반도체 쪽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연일 약세가 이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웃긴 것은 이 반도체 대장주들의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지금 오히려 소부장 기업들은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대표적인 게 바로 원익 IPS, 그리고 테스, 마지막으로 유진테크 정도를 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오늘 가장 강한 흐름이 나타났던 HPSP는 경쟁사 예스티와의 특허 소송이라는 별도 모멘텀이 있는 만큼 앞서 말씀드린 기업들에 대해서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전체적으로 반등한 것은 맞지만 특히나 강세가 이어졌던 이 세 개의 기업들은요, 반도체 장비 기업들이에요. 그리고 공통점에 대해서 체크를 해보면 이 세 개의 기업들 모두 뭐와 연관이 되어 있다? 삼전과 SK 하이닉스를 모두 고객으로 두고 있으면서 특히나 HBM4 생산 라인 증설과 관련해서 관계가 깊은 기업들이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몰리고 있는지도 이해가 되죠. 자, 오늘까지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졌던 이 기업들은 결국에는 젠슨왕 관련주라는 거예요. 왜냐? 젠슨왕이 한국에 오기 전에 참석했던 행사가 뭐였냐면 GTC 타이베이 그리고 컴퓨텍스였습니다. 모두 대만에서 열리죠. 그런데 이 자리에서 차세대 GPU인 베라 루빈에 대한 본격 양산 소식을 알렸고 여기에는 HBM4가 처음으로 탑재가 됩니다. 자, 고성능의 GPU가 나올 때마다 더 많은 HBM이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증설하지 않겠느냐, 이 논리가 형성이 되는 거고요. 이러한 가운데 HBM4 생산 라인과 직접적으로 연관 있는 장비를 생산하는 기업들이 주가 강세가 이어졌던 것이죠.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원익 IPS와 패스 그리고 유진테크입니다. 이 세 개의 기업들은 한국 증시가 약세가 이어지는 동안에도 상장 이후 최고점을 갱신했거나 갱신하기 위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 바로 증시가 반등하는 흐름이 이어진다면 이 세 개의 기업들은 또 한 번 강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되는 포인트는 바로 이거예요. 수급적인 분위기. 정말 역설적이게도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주가가 빠지면서 여기서 이탈한 수급들이 앞서 말씀드린 세 개의 기업들의 주가를 끌어올리는데 도움을 준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다시 한번 반등하기 시작한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굉장히 높은 확률로 주가가 다시 한번 하락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스윙 관점이나 중장기적 관점으로 들고 가시면 안 돼요. 무조건 월요일. 자, 목요일과 금요일에 쏟아져 들어온 이 수급들이 빠져나가기 위한 흐름이 만들어질 때 단기적으로 들어가서 먹고 빠져야 된다. 물론 실적도 상당히 좋은 기업들이에요. 하지만 이렇게 실적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약 3개월 넘게 박스권에 갇혀있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건 그만큼 시장에서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반도체 소부장의 대장주인 한미 반도체마저 좀처럼 주가 상승 흐름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만큼 지금 시점에서는 지나친 기대감은 금물이다. 자, 오히려 주통령은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주가가 크게 빠진 만큼 이제는 정말 이들을 매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한 내용을 영상으로 제작해서 금요일에 올려놨으니까요. 여러분들이 반도체 테마에 대한 투자 기회를 알고 싶다. 그리고 나도 한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통해서 남들만큼 수익을 내보고 싶다 라고 하신다면 이 영상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이렇게 반도체 쪽 흐름에 대해서는 알아봤고요. 이어서 젠슨왕 피지컬 AI 관련주들 그리고 MLCC 관련주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사실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반도체 테마는 지금 시점에서는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무조건 매수 기회를 잡아야 되는 테마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뒤에서 말씀드릴 이 두 가지 테마는 이번 기회를 놓치면 정말 또 다른 기회가 다시는 오지 않을 그런 테마들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주통령이 여기서 어떤 종목들을 말씀을 드리는지 꼭 확인해 주셔야 다음 주도 주식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내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드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영상 아직까지도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지 않으셨다면 꼭 누르고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자, 눌러주시는데 2초밖에 걸리지가 않습니다. 2초만 투자해 주시고 댓글도 하나씩만 남겨주시면 저희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자, 그 전에 여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랄게요.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의 증시가 상당히 좋지가 않아요. 자, 코스피가 5% 하락, 코스닥도 4%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결국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런 상황에서도 관심 있어 하는 건 과연 증시 분위기를 뚫고 주가 강세가 이어지는 종목 어디 없나, 이 부분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증시가 좋을 때도 급등주 흐름 잘못 잡으면 세력들이 던지는 매도 물량에 손실이 커지기 마련인데, 하물며 증시가 나쁠 때는 우리가 급등주에 대한 매매를 한다고 하더라도 수익을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자, 이미 조회수 급증 종목들이나 시장 분위기를 뚫고 주가 강세가 이어지는 종목들, 우리가 뒤늦게 알아채고 매수해봤자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업 투자자들이나 프로 트레이더들은 이런 상황에서도 급등이 나타날 수 있는 종목을 잡아내기 위해 조건 검색식을 활용합니다. 자, 어차피 주가 강세가 이어질 종목들은 그 나름대로의 패턴이 만들어지기 마련이잖아요. 그러면은 검색식에 세팅값을 입력해놓고
그 조건에 부합하는 종목들만 매매를 이어간다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얘기를 드리고 있는 이유는 여기 옆에 띄워놓은 조건 검색식 보이시죠? 자, 주통령이 직접 5년 전에 개발하고 최근까지 활용해 오고 있는 조건 검색식인데 오늘 시장 분위기가 상당히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4번의 투자 기회를 잡아주고 있어요. 절대로 조작된 이미지 파일이 아닙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이 숫자들이 움직이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조건 만족 시간도 쓰여져 있기 때문에 과연 이 종목들이 잡혔을 때 매매를 이어갔다면 어느 정도의 수익을 볼 수 있는지 대략적으로 계산해 볼 수도 있겠죠. 자, 오늘은 시장이 좋지 않다 보니까 4개의 종목만 걸렸습니다. 이 중에서 시초가 매수 기회를 잡아주고 있는 비보존 제약, 그리고 젠슨황의 방안으로 인해서 최근 상당히 주목을 받았었던 로보스타, 각각 시초가와 오후 들어서 검색식을 통해 매매할 수 있는 기회가 나타나고 있는데, 자, 어느 정도의 수익 기회가 이어지는지 지금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비보존 제약은 금일 정규장이 시작되자마자 검색식에 잡혔습니다. 자, 바로 이 자리죠. 땡치고 상한가에 바로 진입한 게 아니라서 적어도 여러분들이 쫓아가면서 매매를 하셨다면 2,700원 부근에서는 1차적으로 물량을 모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주가는 어떻게 되었나요? 자, 바로 상한가로 직행했습니다. 오전 중에 자,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20%의 수익 실현을 이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그리고 로보스타는 점심시간이 지나고 나서 1시 49분에 이렇게 조건 검색식에 잡혔는데, 자, 바로 이 자리예요. 금일 장중에도 꾸준하게 주가를 회복하는 모습은 보여줬지만 본격적인 상승 랠리가 시작되기 직전 대략 14만 5천원 부근에서 여러분들에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아주고 있죠. 그리고 주가는 23%까지 상승했습니다. 자, 검색식에 뜨자마자 매수를 하셨다면 대략 10%의 수익 실현 기회가 나타나고 있다. 자, 보세요. 오전과 오후 한 번씩만 매매를 하셨더라도 하루 동안에 총 35%의 수익입니다. 이렇게 증시가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만 잡아준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통방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말씀드리고 있지만, 자, 항상 강조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로 롱런하고 싶다면 결국에는 홀로 서기를 하셔야 된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이어가는데 도움이 되는 조건 검색식을 무료로 드리겠다는 겁니다. 왜냐? 저희 유튜브 채널이 성장할 수 있도록 매일같이 영상도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는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죠. 자, 검색식을 받으시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영상 아래 보시면 제가 이렇게 남겨놓은 링크가 있어요. 같은 주소가 댓글창에도 쓰여져 있는데 이를 통해서 검색식 공유받기 체크만 하시고 문의사항 남겨주시면 돼요. 딱 5초밖에 걸리지가 않으니까요. 혹시라도 못 받으신 분들 모두 문의 남겨주시고 검색식 받아가셔서 내일부터는 꾸준하게 성공적인 투자를 이어가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어서 젠슨황 관련주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젠슨황은요, 한국에 방문하기 이전부터 그 목적을 피지컬 AI 동맹 강화 때문이다 라고 밝힌 바가 있죠. 애초에 인공지능 투자와 관련해서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와의 관계는 밑바탕으로 끌고 가는 거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메모리 반도체와 관련되어 있지 않은 인공지능을 본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업들과 관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힌 거예요. 자, 대표적인 기업들이 바로 LG, 두산, 네이버입니다. 실제로 지난 월요일부터의 주가 흐름을 보면 이와 관련 있는 모든 기업들이 상당히 변동성이 높은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어요. 자, LG그룹부터 체크해 볼게요. 대장주는 LG전자였습니다. 뒤를 이어서 쫓아가는 흐름이 나타났던 게 LG CNS고요. 그리고 LG 이노텍과 로보스타까지 강세가 나타났죠. 자, 이들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는 먼저 LG전자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실제로 로봇 부품 생산을 담당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가장 큰 수혜가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이와 관련한 레퍼런스도 꾸준하게 쌓아가고 있고, 지난 CES 2026에서도 가전용 휴머노이드, 클로이드를 공개하기도 했었잖아요. 자, 로봇 플랫폼 완성 기업으로서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LG그룹과 엔비디아가 협업을 이어가게 된다면 그 중심에는 분명하게 LG전자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LG CNS는 자, LG그룹 전체의 SI 솔루션을 담당하는 기업이에요. 자체적으로 인공지능도 개발하고 있잖아요. 엑사원이라고 하는데 이게 조금 우리나라에서는 모르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미 상당히 기술력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인공지능 솔루션이고, LG CNS는 이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세요. LG전자가 휴머노이드를 개발했다. 이 두뇌를 누가 만든다? LG CNS가 만든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LG 이노텍은 로봇의 시각 센서를 담당하는 부품을 만들고 있는 기업.
그리고 로보스타는 LG전자가 완전하게 장악하고 있는 로봇 자회사이기 때문에 엔비디아와 피지컬 AI 협력을 강화한다는 이야기가 튀어나오자마자 이 4개의 기업들이 가장 빠르게 반응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다. 자, 그리고 LG그룹 전체적으로 주가가 올라가니까 서로 수급 순환매가 이어지면서 주가 강세가 펼쳐졌던 거거든요. 그래서 지주사인 LG도 급등했고 LG 헬로비전도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그만큼 이번 젠슨왕의 방안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엄청난 매수세가 유입이 되었기 때문에 자, 주말 중에 새로운 이슈가 하나라도 나타난다면 다음 주에도 또 한번 LG전자를 필두로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을 거예요. 심지어 보세요. 오늘 정규장이 이어지는 동안에는 마이너스 12%까지 하락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자, 이것만 보면 연일 굉장한 약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넥스트레이드 거래에서 이어지는 흐름까지 체크를 해본다면 이미 목요일에 정규장이 마감했던 시간 대비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면서 사실상 저점은 확인이 됐고 금일 증시가 상당히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프리마켓에서 잠깐 반짝했던 것을 제외하면 자, 확실하게 지지라인을 만들어가는 흐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 자리에서 증시가 안 좋았기 때문에 빠져나오고 있는 매도 물량을 받아먹는 누군가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LG전자에 대한 투자 기회를 살려가는 것도 굉장히 좋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이어서 엔비디아의 피지컬 AI, 또 다른 주축이 되어줄지도 모르는 네이버의 주가 흐름을 보면 자, 일봉상 흐름에서 지난 1월과 2월에 만들어갔던 변곡점 구간을 이탈하지 않고 지켜주는 모습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주가는 꾸준하게 빠지고 있는데 기관 투자자들은 엄청난 물량을 담아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 LG전자가 2026년 들어서 꾸준한 주가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건 가전제품 기업이 로봇 기업으로 탈바꿈하는데 성공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자체가 리밸런싱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올해에만 주가가 최고 4배까지 올라갔어요. 그렇다면 네이버 역시 일반적인 네이버라는 포털을 운영하는 기업에서 완벽하게 피지컬 AI 기업으로 거듭나는 순간에 진입했다고 생각을 해봤을 때 과연 LG전자 같은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네이버는 완벽하게 새로운 기회가 열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를 과거 흐름부터 체크를 해보면 여전히 저점 구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이제는 네이버도 인공지능 기업이다 라고 투자자들이 인식했을 때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주가 흐름은 무엇이냐? 당연하게도 이때의 고점을 돌파해서 상장 이후 최고점 랠리를 이어가는 모습일 겁니다. 자,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에게 가장 강조를 드리고 싶은 기업은 네이버예요. 올해 안에 시가총액 지금 대략 40조 원인데 조원을 넘어가는 흐름은 나타나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산 로보틱스를 살펴보면 자, 사실 이슈에 따른 변동성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젠슨왕과 관련돼 있는 기업들의 주가 강세가 나타난다면 바로 쫓아가는 흐름이 나타날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여러분들이 주의해 주셔야 되는 부분은 자, 좋은 기업이죠. 두산 로보틱스도 강점은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두산 로보틱스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사업은 산업 현장에서 쓰이는 협동 로봇입니다. 그런데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이슈는 무엇이다? 자, 휴머노이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025년도에 로봇 테마가 꾸준한 강세가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두산 로보틱스는 2026년도에 들어서야 상장 이후 최고점을 갱신하는 모습을 만들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급적인 선택을 받기는 조금 어려울 거예요. 물론 어떤 식으로 엔비디아와 피지컬 AI 협력을 하느냐 이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되는 종목은 무엇이다? 네이버와 LG전자다. 자, 그런데 로보스타가 오늘과 같은 분위기 속에서도 상당한 주가 강세가 이어지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일봉상 캔들을 확인해 보면 다리 자체도 굉장히 견조해요. 오늘 거래량도 엄청나게 터졌고 상당한 매도 물량이 발생할 수 있는 16만원 근처 가격 구간까지 주가를 끌어올리는 흐름까지 발생했으니까 여기서 들어온 매수 수급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또 한 번 변동성을 높여가는 흐름이 나타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회사 자체의 경쟁력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자, 대형주들 대비 조금 밀리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로보스타 역시 여러분들이 중장기적인 관점보다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먹고 빠지셔야 되는데 이 타이밍을 잡기가 굉장히 힘들 겁니다. 일단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리는 건 LG전자가 최소 금일 종가를 기준으로 버텨주는 흐름만 나타나더라도 자, 로보스타에 대해서 시초가의 매수를 이어가 보세요. 넥스트레이드 거래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자, 프리마켓에서 매수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강세가 나타날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혹시나 별다른 흐름 없이 13만 5천원 구간을 이탈하는 흐름이 나타난다면 자, 그때는 여러분들이 굳이 주목할 필요가 없다. 사실 로보스타는 지난 금요일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100% 무료 급등주 공유 채널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에게 시초가로 매수 자리를 잡아드렸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마이너스 8%로 시작했잖아요. 하루 동안에만 30%가 넘어가는 수익 기회가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자, 다 필요 없어요. 제가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투자 전략까지 말씀을, 만약에 혼자서 매매 타이밍을 잡기가 어렵다,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겠다 라고 하신다면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100% 무료 급등주 공유 채널로 입장하셔서 이 메시지 받아보시고 함께 매매를 이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장중에 보내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보고 쫓아가시기 편하시게 아침 7시에서 9시 사이에 메시지를 보내드릴 거예요. 출근길에 1분에서 2분만 확인해 주신다면 어렵지 않게 그날의 주도주를 파악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입장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영상 아래 보시면 제가 이렇게 남겨놓은 링크가 있죠. 댓글창에도 같은 주소가 있는데 이를 통해서 저희 여의도 주식왕 100% 무료 급등주 공유 채널 입장에 대한 문의사항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딱 5초밖에 걸리지가 않아요. 제스랑 관련주들 굉장히 많잖아요. 이 중에서 뭘 사야 될지 모르겠다, 이제는 그만 고민하시고 저희가 올라갈 수 있는 종목만 이렇게 보내드릴 테니까 저희와 함께 편하게 매매를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테마는 바로 MLCC 관련주들이에요. 자, 삼성전기는 최고점 219만원을 기록하고 나서 역시나 상당히 큰 폭의 눌림목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무거운 종목이 오늘 꽤 크게 반등하는데 성공했어요. 메리츠 증권에서 나온 레포트를 보면 목표가를 210만원으로 상향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 데 있어서 고용량 MLCC가 상당한 병목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예상 때문이죠. 그리고 이 대목이 정말 중요합니다. MLCC 수요가 늘어나면 메모리 반도체처럼 가격 인상 사이클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 자, 이러한 부분이 주목을 받으면서 주가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DB증권에서는 또 이런 레포트를 내놨습니다. 삼성전기에 대해서 목표 주가 300만원을 제시한다. 내년에만 영업이익이 3조에 도달할 것. 자, 물론 삼성전기의 사업은요, MLCC 원툴이 아니라 반도체 기판 사업까지 이어지고 있죠. 이미 이 기판 역시 공급 부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MLCC로 주목을 받기 이전부터도 꾸준한 주가 상승세가 이어져 오고 있었습니다. 같은 이슈를 공유하고 있는 LG 이노텍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최근에 주가 강세를 만들고 있는 이슈는 각각 다른 내용이지만 아무튼간에 삼성전기 중요한 건 뭐다?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모든 사업군이 극심한 공급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자, 기판 가격도 오르고 MLCC 가격도 오를 것이라고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실적 개선세가 뚜렷하게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금의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MLCC 관련주들의 주가 강세가 최근에 심상치가 않아요. 먼저 사막 콘덴서를 보면 이때 단숨에 주가는 3배까지 오르고 나서 자,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빠져나온 수급들이 어디로 이동했느냐? 바로 금일 상한가에 진입한 한캠과 코칩입니다. 그런데 코칩의 경우에는 사막 콘덴서의 주가 흐름을 쫓아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때의 주가 강세가 추가적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눌림목이 꽤 크게 나타나고 있죠. 이러한 가운데 오늘 선택을 받은 기업이 바로 한캠이에요. 자, 한캠은 MLCC 소재를 생산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특히나 삼성전기를 주요 고객사로 두고 있는 만큼 자, MLCC 수요가 늘어나고 이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그에 따른 수혜가 온전하게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기의 주가 강세가 이어질 때 이 흐름을 가장 탄력적으로 쫓아갈 수 있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심지어 오늘 종가가 위치하고 있는 자리, 자, 상한가에 진입하면서 이 전고점을 완벽하게 돌파하는 데 성공했잖아요. 조금 더 길게 볼까요? 자, 한캠은 2024년도에 상장을 했는데 이후에 주가가 큰 폭으로 눌리면서 약 1년 6개월의 시간 동안 저점 구간에서 횡보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거래량이 몰리면서 주가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거고 심지어 현 가격 기준으로 보면 이렇다 할 저항 구간도 보이지가 않아요. 상장 이후 주가가 빠질 때 너무 힘없이 빠졌기 때문에 여전히 한캠에 물려있는 투자자들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이 월요일 시초가부터 한캠에 투자를 이어가셔도 한 차례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주가가 상한가로 마무리를 했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는 투자 주체가 적어도 오늘 매도할 생각은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흐름을 만들면서 물량을 매집했던 세력들이 여유있게 차익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떤 흐름이 만들어져야 한다?
또 한 번 주가 급등 랠리가 이어지면서 거래량이 터져야겠죠. 물론 상한가에 진입한 만큼 월요일 시초가에는 갭으로 뜨는 흐름이 나타날 거고, 이 기회를 활용해 차익 실현하려는 매도 물량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팁을 말씀을 드리자면, 자, 갭으로 5%를 넘어서는 흐름에서는 시초가의 고가를 만들고 나서 눌림목을 만들어 갈 수가 있으니까 이 자리를 공략하자. 그런데 시초가 갭이 5%를 넘지 않는다면 그때는 세력들이 본인들의 돈을 써서 주가를 끌어올려야 하니까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보자. 자, 100% 맞는 건 아니에요. 제 나름대로 투자 원칙을 세워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더 중요한 건 당일 나타나는 수급적인 분위기인데, 이건 뚜껑을 열어봐야 아는 거거든요. 물론 여러분들이 거래량을 확인하면서 매수 타이밍을 잘 잡아 가신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이게 정말 힘들단 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영상 아래에 있는 링크 확인하시고요. 댓글창에도 있으니까 아무거나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저희 여의도 주식왕 100% 무료 소통방 혹은 100% 무료 급등주 공유 채널에 대한 문의를 남겨달라. 한캠 역시 금요일 여러분들에게 시초가 매수 의견으로 추천을 드렸습니다. 자, 마이너스 3%로 시작해서 상한가에 진입한 만큼 여러분들이 여유있게 30% 이상의 수익을 얻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요. 앞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로보스타 역시 오늘 하루에만 30% 이상의 수익. 자, 그리고 오브젠도 금일 5% 강세로 시작해서 상한가를 한 차례 터치했단 말이에요. 이건 시초가에 매수했다면 20%의 수익 실현 기회가 있었다는 거죠. 자, 많은 돈을 투자하실 필요도 없이 100만 원씩만 매매를 하셨더라도 어느 정도의 수익이다. 오늘 하루 동안 80만 원의 수익이다. 자, 이게 정말 꿈 같은 일처럼 보이시겠지만 여러분들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라도 나도 주식 투자 제대로 해보고 싶다. 자, 그날의 시장 주도주를 골라 잡아서 안정적인 수익을 내어가고 싶다.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모든 혜택들은 100% 무료니까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 절대로 부담 가지지 말고 언제든지 문의를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저희가 땅 파서 장사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혜택들을 100% 무료로 전달 드리는 대신 항상 강조하는 게 있죠. 영상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왜 그럴까요? 자, 저희는요, 여러분들이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잘 지켜봐 주시면 유튜브 채널을 크게 키워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저희에게 광고 수익이 떨어지잖아요. 이걸로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운영하고 있는 혜택들이니까 더 이상 늦지 말고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주식 투자 꾸준한 수익 랠리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또 여러분들에게 도움되는 정보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상 좋아요와 구독 다시 한번 눌러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